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이에요. 불금답게 뜨겁게 오늘도 한번 임영웅님의 소식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영웅님의 기사 중에 이 MBC 연예 기사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뿌듯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임영웅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주요 음원 사이트를 장악했다. 바로 지난 5일 오후 6시 화제 속에 공개된 임영웅의 모래알갱이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사이트 음원 차트에 진입한 건 물론이고 상위권을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무서운 상승폭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래알갱이와 함께 이전에 발표했던 다른 노래들도 여전히 음원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과히 따라올 자가 없는 임영웅의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독보적인 존재감도 또 한 번 증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대기록들, 멜론 차트 9시 기록 안 볼 수 없겠죠? 자, 9시 기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시를 제가 해놨는데 여전히 이 걸그룹들의 강세가 눈에 들어옵니다만 임영웅님의 이 탑7에 위치한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면 밑에서 다른 팬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세븐틴, 아이들, 지수 지금 막 순위가 3계단 올라오고 1계단 올라오고 1계단 올라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 가수 팬덤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스밍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이 더욱더 눈이 부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활약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멜론 차트 스밍에서만 멈추겠느냐? 아,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유튜브, 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아쉽게도 순위는 한번 이렇게 딱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모래알갱이 보이시죠? 324만 회를 돌파했고요.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300만 회를 돌파하여서 1000만 뷰를 향해 쭉쭉쭉 달려나가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비록 실시간 이 전체 차트에서는 2위로 살짝 한 계단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음악 부분에서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튜브 음악 부분에서는 여전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다. 근데 2위에 김호중 씨의 이 또 영상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2위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우리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주말을 맞이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스밍과 영상 시청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계속하여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스밍과 팬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만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쾌거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대상 2회 연속 우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완전한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바로 네티즌 어워즈 여기에서 가수대상 여러가지 부문이 있어요. 근데 임영웅님의 경우 이 영화대상 부문에서 이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네티즌 어워즈 영화대상 부문에서 다시 한 번 더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9시 37분 영화대상 1위에 가수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여전히 1872득표 73.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 질주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84%의 득표율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게 참 재밌게도 2위에도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담은 영화 영웅이 또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이하죠? 임영웅님과 안중근 의사님의 영웅, 이 영웅이라는 이름에 확실히 뭐가 있는 게 틀림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2회 연속 우승을 또 노리고 있다라고 하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거의 뭐 아주 전방위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런 뮤직비디오 급상승 순위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특집편이라고 할 수 있는 TV조선이 오늘 오전에 이런 엄청난 특집 뉴스를 방송할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나씩 나눠볼 건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임영웅님의 이 싱어송라이터, 새로운 제작곡 모래알갱이에 대한 이야기, 급상승 음악 1위 320만 회를 돌파한 조회수,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검색된 태그만 1900만 개가 돌파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TV조선 측에서 알뜰살뜰 모아서 정성스럽게 뉴스 방송으로 방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넘겨보면 인스타그램도 영웅 시대다. 미국에서도 히어로 매직,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앵커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임영웅이 또다시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쾌거 소식을 TV조선에서 마구 쏟아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트롯 전성시대를 열었던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진으로 뽑혔던 임영웅님이 경연 당시에도 특유의 감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었다라면서 임영웅님의 이 무대 영상, 바로 이 보랏빛 엽서를 탁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곡의 제목이 바로 모래알갱이다. 모래알갱이라는 제목인데 이 곡이 발매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 했다고 한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따지고 보면 임영웅 씨 하면은 뭐 이 노래를 낼 때마다 차트를 점령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임영웅 씨가 첫 소절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첫 소절부터 끝까지 모든 이들을 사로잡는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발라드 장르로 굉장히 조용하고 감성적인 노래가 발매된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이 모래알갱이가 자작곡이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벌써 이 런던보이에 이어 두 번째 자작곡이라고 하더라. 그러자 이 진행자분이 맞다. 임영웅 씨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 자작곡 실력을 이번에 마음껏 발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임영웅 씨가 10년 넘게 발라드 연습을 해오면서 임영웅 씨 특유의 장점인 이 노래, 바로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집중하려면 좀 이 발음이 뭉개진다거나 소통과 전달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영웅 씨는 마치 시를 낭송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듯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쉽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 전달, 그리고 미국 콘서트를 다녀와서 했었던 이 감성을 담아 자신의 곡 모래알갱이에 좀 더 자신을 모래와 같이 낮추면서 팬분들이 나에게 한 번씩 쉬어가라, 이런 느낌을 담은 것이 굉장히 이 팬분들에게도 반응이 뜨겁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했던 같은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임영웅 님이 얼마나 많은 팬분들을 위로하고 싶었으면 이 별빛을 품은 우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극도로 낮춘 모래알갱이로 표현하면서 그저 자신에게 살짝살짝 발자국을 내어가며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앵커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또 임영웅 씨가 트롯 대부 서른도님에게 받았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냐라면서 또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무대를 쭉 보여줍니다. 근데 참 특이했던 게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무대가 보니까 이 사랑의 콜센터 때 무대였어요. 또 이 와중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사랑의 콜센터에 등장했었던 무대를 보여주는 걸 보고 역시 TV조선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굉장한 가수라는 걸 이제 새삼 한 번 더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요 대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면 시청률이 올라간다. 이 당시 때도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불렀을 때도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때는 또 별빛으로 팬들을 설정하여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빛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임영웅이란 가수의 하나의 우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믿어요에선 우산이 되었다. 등등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임영웅님이 자신이 희생을 하며 팬분들을 보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다른 방송에서 임영웅님이 등장하면 드라마랑 같은 메인 시간대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 시청률 효과가 엄청났다. 오히려 같은 동시간대의 드라마 시청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게 보통 드라마들의 시청률은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임영웅님이 등장한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6% 이상 그리고 드라마가 오히려 5% 이상의 시청률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파워가 굉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감성 충만한 이런 노래들이 정말 잘 등장하고 있다라면서 이 TV조선이 또 뭘 보여주냐? 임영웅님이 또 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를 또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TV조선이 이제 임영웅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최근 20억 뷰를 넘어섰다. 특히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임영웅님이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전체 세대를 다 아우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용수 작곡가와 만났을 때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임영웅 씨의 노래를 20대 남성들이 특히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고백하는 노래로서 뭐 축가라던가 아니면 프로포즈 노래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듣기 시작하면 그 노래는 히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임영웅님이 단지 트로트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 섭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조용수 작곡가의 증언을 또 이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20억 뷰 돌파라는 건 단지 한국에서만 나온 조회수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었고 임영웅님 역시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포부를 드러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조용수 작곡가의 증언도 놀라운데 임영웅님의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TV조선에서 함께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해외에서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드림 스쿼드 프로젝트라는 이 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임영웅님과 NCT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하면서 핫 팟캐스트에서는요. 그러니까 해외 방송 프로그램이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처럼 노래를 틀어주고 해외 K-pop 팬덤들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접속을 해보니까 아쉽게도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이렇게 뜨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NCT 드림 아시다시피 JYP 소속으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초동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K-pop 아이돌 가수고 여기에 임영웅님이 콜라보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콜랍 파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이 어제
8일날 이렇게 방송이 됐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당시 때 방송에서 솔로 가수는 임영웅, K-POP 그룹은 NCT라고 많은 해외 팬덤이 외쳤는데, 자, 그걸 또 제가 발췌를 해보니 실제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얼마나 많은 이 해외 팬덤들이 반응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임영웅이란 가수가 부르는 이 솔로곡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라는 반응들이 속속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제가 다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임영웅과 NCT 드림의 콜라보레이션 파티. 쭉 내려보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본방사수 이러한 얘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영웅님의 지금 보면은 모래알갱이 신곡 뮤직비디오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임영웅님에 대한 이 팬덤분들의 활동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 외국인의 글을 살짝 살펴보면은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에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임영웅의 노래는 대단한 걸작이다. NCT 드림과 임영웅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 계속 멋진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콜라보레이션 음악방송 프로그램인데, 지금 뭐 너무 감사하다. 보이시죠? NCT 드림 대박 응원한다. 임영웅과 함께 대박 나자. 이런 반응들이 이미 해외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대중들의 반응도 이런 임영웅님의 해외 반응 못지않게 이번에는 임영웅님의 생일에 관련된 이벤트에 감탄을 했어요. 임영웅 생일이 다가오는데 팬클럽이 또 6월 16일이 생일인 임영웅 가수다. 근데 몇 년 전 서포트 공지글이 있다. 그러니까 팬카페에서 임영웅님에게 보내주는 선물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보니 아무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중히 사양하겠다라고 하니까 무명 때부터 꾸준히 기부를 해온 임영웅님의 취지를 이어받아서 팬클럽의 기부가 터져 나오는데, 올해 임영웅님의 이 생일을 맞아서 지금 벌써부터 5월달부터 시작된 이 지금 보이시니까 끊이지 않는 엄청난 영웅시대 분들의 이 기부 퍼레이드를 보고 대중들이요 감탄을 했고요. 그렇다고 생일에만 기부 봉사를 하냐? 노노. 평소에도 다양하게 기부를 하신다. 영웅시대 분들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 기념, 팬클럽 6주년 기념 기부, 그 이후로도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들, 이쯤 되면 임영웅이 기부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댓글 반응 보세요. 저 팬덤 저 나이대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가수 덕질하는 거 진짜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되는 것 같다. 스케줄표도 다 외우고 스밍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저런 덕질활동 나는 응원한다. 저렇게 꾸준히 기부한다라는 게 너무 대단하다. 영웅시대분들 너무 대단하다. 심지어 위선조차 선이다. 선하다는 얘기죠. 내 가수의 이름을 알리고 칭찬 듣게 하려고 내 행동이 선해지면 그거야말로 윈윈이다. 와, 한국에서의 대중들의 반응,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해외에서의 반응, 지금 한국과 해외 어디서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빛내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기사도 오늘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 3편,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3편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자, 대구 영웅사랑 적십자 봉사회 임영웅 생일을 맞아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하셨는데요. 취약계층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이렇게 펼치셨는데, 임영웅 카페 위시 카페를 통해서 매월 정기 후원과 빵을 나눠주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쭉 내려가서 보니까,
자, 대한적 십자사 대구지사 회장님과 더불어서 영웅시대 분들, 이 좋은 날에 놀러 가고 싶잖아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런 곳에 가서 마냥 놀고 싶을 텐데, 이 두류공원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무료급식 밥상 봉사활동을 이렇게 실시한 겁니다. 와, 이틀 전 7일날 했던 이 현장 모습이 사진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대구 영웅사랑 적십자 봉사회 소속 영웅시대 분들은요, 가수 임영웅을 좋아하는 대구 팬들이 모여서 봉사와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위해 2022년 작년에 결성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활약,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여기에서 끝일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 기록은 또 이어집니다. 임영웅 팬클럽, 이번엔 연천 영웅시대입니다. 자, 연천군에 300만원을 기부했어요. 아시다시피 연천은 임영웅님과 너무너무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인천 팬클럽 연천이죠. 인천 아닙니다. 연천 영웅시대는 임영웅 생일 6월 16일을 기념해서 경기도 연천군청 직접 찾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연천 영웅시대 회원님들은요, 팬클럽 활동의 시작과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와 같은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는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 그러니 가운데 계신 연천 군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몸소 실천해 주신 임영웅 팬카페 연천 영웅시대에 깊이 감사드린다. 참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기부라는 건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와, 그런데 어떻게 1년 내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뿌듯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글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떡해요? 리을까? 막 써도 될까? 자,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툭 하면 몇 억씩 내놓는 가수. 그러나 첫 광고, TV 단독쇼, 출연료에 연연하지 않고 공연했다 하면 30간의 표가 동이 나고 선물을 안 만든다고 하니까 팬들이 대신 기부한 게 수십억이다. 한겨울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에게 응급처치까지 했고 그의 유튜브 채널은 시청자가 150만 명이며 시축을 한다고 경기장을 미어지게 만든 남자 해서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모셔 대담하는 일은 별나지도 않다. 엉뚱하게 진행자의 말투가 별날 뿐이다 라고 해요. 독특해요. 왜 이런 말을 했나 봤더니 자, 건행 이거 팬들하고 따로 인사하는 방법이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라면서 여기서 리을까, 뜻일까요의 리을까는 어떤 일에 관하여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혼자 궁금해하거나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건행은 질문받는 당사자가 만든 말,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뻔히 아는 사람에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해야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법에 대하여 잘못된 것, 그 당시 앵커분이 뭔가 좀 국어적으로 잘못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이 시대에 그만큼 이름값 하는 유명인이 얼마나 있을까? 행여 조금은 부풀려졌다 한들 숱한 일을 다독이고 흐뭇하게 해주는데 다가오는 32살 생일에는 또 어떤 착한 짓을 저지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어법이죠. 얼마나 또 착한 선행을 하겠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멋진 모습이 오늘 또 선공개가 됐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예측해드렸던 LA의 파머스 마켓. 자, 여기에 임영웅님이 목격됐다라는 말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역시나 고기를 사러 간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고기 사랑은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이 여기 현지에 있는 사장님들이 멋있다. 아무래도 힙합의 느낌을 임영웅님이 아마 이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 본고장의 이 느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쭉 넘기다 보면 소고기에서 눈을 못 떼죠. 특히 임영웅님이 소고기를 워낙 예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소고기 사랑은 해외에 가서도 끊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소고기에서 눈을 못 떼던 임영웅님이 자, 지금 쭉 넘겨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났어요. 네, 고기를 보고 너무 신나셨고, 줄로 보통 한국에서 묶어놓는데 안심을 베이컨으로 묶어놨다. 고기에 고기를 묶어놓은. 이게 사실 미국 고기, 미국 소고기가 워낙 또 덩치가 크잖아요. 미국 소들이. 고기 양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미국 여행 갔을 때 느낀 거지만 이 고기 양이 있어서 아끼지 않습니다. 얘네는 뭐 고기 양이 엄청 많죠. 근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크고 너무 맛있어서 미국에서 실컷 고기를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도 임영웅님 안 그래도 고기에 대한 사랑이 어마무시하게 넘쳤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미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많은 고기를 임영웅님이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쭉 한번 내려보니 어떻죠? 그래도 역시 소고기는 한우다 라고 탁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떤 대목을 생각했느냐, 임영웅님 한우 좋아한다라는 거, 이거 임영웅님이 축구 좋아한다라는 것만큼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한우 홍보대사 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좀 웃자고 강하게 말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한우를 담당하시는 홍보대사 팀 측에서 지금 임영웅 가수만큼 파급력을 줄 수 있는 한우 홍보대사 있겠습니까? 최근 보니까 지금 뭐 한우 홍보대사에서 2020년도 한혜진 씨가 있다가 뭐 행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막 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또 쭉 내려보니까는 최근에 유튜버가 작년 2021년도에 홍보대사에 위촉이 됐고, 지금 보니까 최근 남궁민 씨가 4년 전에,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가 또 8년 전에, 이렇게 한우 홍보대사들이 있었는데, 물론 배우들도 좋고 유튜버들도 좋지만 임영웅님이 한우 홍보대사 하면 뭐 안 그래도 한우가 유명하겠지만서도 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임영웅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우 홍보대사 팀 측에서 임영웅님을 대상으로 빨리 이 홍보대사 위촉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홍보대사 하면은 내가 그걸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또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음에도 그냥 유명세 때문에 위촉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한우를 사랑하는 한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도 미국 소고기보다도 한우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뭐 제 바람입니다. 임영웅님이 한우 홍보대사가 되는 것도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을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막강한 영향력 조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